여러분, 자영업은요,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그야말로 경기의 바로미터입니다. 자영업이 좋으냐, 자영업이 나쁘냐에 따라서 우리 바닥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 가늠할 수 있고요. 바닥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 가늠을 하게 되면 소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가늠이 가능해집니다. 바닥 경기가 떨어지면 소비도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소비가 떨어진다는 것은 기업이 생산을 많이 해도 팔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지 않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을 덜 뽑는다는 이야기고 있는 사람도 내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경기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제가 지금 경제 유튜버를 하면서 바닥 경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경제 전체를 풀어주는 그런 유튜버를 하고 있잖아요. 그 와중에서 제가 보면요, 지금 자영업자 대출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봅니다. 바닥 경기가 그만큼 좋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바닥 경기가 얼마나 좋지 않느냐 지금 저는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이요, 위에 있는 것처럼 372조 5천억 원입니다. 372조 5천억 원. 여러분, 이게 적은 게 아니에요. 적은 게. 자영업자가 지금 통계적으로 봤을 때 560만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다가 4명 중에 1명, 경제활동 인구의 4명 중에 1명이 자영업자라고 해요.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560만이 갖고 있는 빚이 372조 5천억 원이다. 엄청난 금액이죠. 엄청난 금액. 이 정도 금액이면요,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역대급. 아마 이런 적이 없었다 이야기할 정도일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아래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지금 자영업자 대출이 엄청나게 많이 늘죠. 2020년에 와서 전체적으로는 34조 원이 늘었습니다. 34조 원. 특히 4월, 5월에 많이 늘었죠. 10조 8천억 원 4월이, 5월이 7조 7천억 원이에요. 이렇게 많이 늘은 것은 바로 경영안전 자금을 정부가 대출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늘은 거예요. 이렇게. 지금 장난 아니게 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과연 갚을 능력이 있냐 이거예요. 갚을 능력이 있냐. 저도 자영업자예요. 저는 쇼핑몰을 하는 자영업자인데요. 멋진아재라는 건강식품, 건강제품을 만드는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는 비대면이에요. 비대면. 온라인으로 주문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조금은 팔고 있거든요. 최소한의 제 인건비 정도는 안 되지만 그래도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는 팔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가능하냐는 거예요. 오프라인에서 대면 경제에서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식당들 지금 더 어려워졌거든요. 이제는 거의 절망적이 왔어요. 올 1월부터 시작해서 어려움이 시작된 거 작년에도 물론 됐죠. 작년에도 계속.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서 식당이나 뭐 이런 주점이나 혹은 고깃집이나 이런 데가 다 어려워졌거든요. 근데 이들이 이 빌린 돈을 갚을 수 있을까요? 갚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빌렸는데 과연 이것을 갚을 수 있을까? 이게 걱정이에요. 게다가 5대 시중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원리금 미뤄진 금액이 현재 36조 원입니다. 36조 원. 36조 원이고요. 이자까지 받지 못하는 규모는요, 1조 원이 웃돌고 있습니다. 1조 원이. 그럼 결국은 대출은 엄청나게 증가하는데 대출을 받아서 가게 운영을 잘해서 대출금을 갚을 수 있어야 되는데 가게 운영이 안 되니까 대출이 계속 쌓이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는 어떻게 해요? 1차 자금을 주고 2차 자금을 주고 지금 요번에 4차 추경하면서 지금 3차 자금도 준다고 하잖아요. 3차 자금도. 그러면 3차 자금을 주면 지금 8월까지가 34조가 늘어났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있다는 이야기.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연체율이 낮아지는데 무슨 정환진 TV에서는 이상한 소리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연체율이 말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거예요. 연체율이 0.33입니다. 작년 말에 0.36이었는데 무려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예, 작년 말에 0.33이었으니까요. 전년 같은 기간하고 봤을 때는 0.09%포인트나 떨어졌습니까? 역대 최저 수준이에요. 그런데 무슨 헛소리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아요. 심지어 고정이하 여신 비율,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3개월 이상 연체된 사람을 말합니다. 고정이하 여신 비율도 떨어졌어요. 3개월 이하 연체된 사람도 0.77%에서 0.71%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헛소리 좀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러죠. 제가 헛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거네요. 정부가 착시라는 거물을 던졌는데 그 거물에 걸려들었군요. 착시 효과라는 겁니다 하고 제가 다시 설명을 했어요. 왜 착시 효과냐? 대출 만기 연장한 게 엄청나게 많고 이자 상환을 유예해 줬어요. 이자 상환을 나중에 하라 이거예요. 나중에 내년 3월에 하라 이거예요. 내년 3월에. 이자 상환이 유예하니까 이자 상환이라는 게 이자 상환을 안 하면 연체인데 이자 상환 자체를 유예했으니까 당연히 떨어지죠.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요. 금융당국도 그거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최저 연체율이라고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부가 국민을 속인다고 이야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정부가 국민을 속인다고 하는 게. 연체율을 속이는 거잖아요. 착시 효과로. 이런 게 많아요. 많아. 일자리도 보세요. 노인 일자리, 청년 알바 엄청 뽑아놓고 일자리 늘었다. 신규 일자리 늘었다.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웃긴 사람들이죠. 웃긴 사람들.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로는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뒤로는. 무슨 작업을 하고 있냐고요? 실제 은행업이 지금 나빠지고 있거든요. 이 순마진 이자라고 있어요. 순이자 마진이라는 게 순이자 마진. 쉽게 말하면 예대 마진하고 좀 비슷한 건데요. 예대 마진이라는 게 예금할 때는 이자를 적게 주고 대출할 때는 이자를 많이 줘서 그 차익을 남기는 게 예대 마진이거든요. 이 예대 마진이 지금 꼬꾸라졌어요. 꼬꾸라졌어. 쉽게 말하면 은행의 건전성에 불이 켜진 거예요. 금융위기에 조짐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뉘앙스가 보인다는 거예요. 뉘앙스가. 여기에다가 고신용자들 지금 대출 낮추고 저신용자들 대출 늘리잖아요. 정부의 정책 때문에. 고신용자들 신용 대출 많이 해주지 마라. 한도도 낮추고. 여기가 이익을 많이 내는 거든 기업 은행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여기는 대출을 줄이고 저신용자는 대출을 늘리고 참 웃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험 가중 자산이 굉장히 늘었어요. 그래서 국내은행의 BIS 국제결제은행입니다. BIS 자기자본 비율도 떨어졌습니다. 14.53으로 0.19%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폭탄 돌리기를 하는 거예요. 정부는 이거를 마치 좋아지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연체율이 떨어지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 금융 쪽에서는 전부 다 이거 폭탄 돌리기 하고 있는데 큰일 났다. 이런 분위기라는 건 분명합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경기 민감업종이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도소매업. 제가 하고 했던 숙박업, 온라인, 창고, 여행, 레저 이거 굉장히 경기 민감업종이거든요. 여기에 69조 7천억 원을 지금 대출해주고 있는 실정이에요. 69조 7천억 원. 앞서 제가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많이 빌렸는지 얘기했죠. 372조 5천억 원이라고. 그러면 경기 민감업종은 이건 어떻게 돼요?
그야말로 폭삭할 수도 있습니다. 폭삭할 수도. 지금 여러분 대출을 보면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자칫 이 폭탄이 어디로 갈란지 아무도 모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2015년부터 자영업자들 대출 보면 적어도 21억에서 28억까지예요. 21억에서 28억까지예요. 그런데 2020년의 대출을 보면 1월에서 8월까지만이에요. 1년도 아니고 1월에서 8월 8개월이에요. 8개월 동안에 34조 원입니다. 34조 원. 이거 폭탄 아니겠어요? 올해 이대로 계속 간다. 그러면 40조 원은 당연히 넘어설 거라고 봅니다. 40조 원. 40조 원이 넘었었을 때 과연 자영업자들이 장사해서 갚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큰 문제거리가 앞으로 대두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도저히 감당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고 이 폭탄은 언젠가는 터진다. 그래서 정부가 이게 안 터지게 막으려고 자꾸 재난지원금을 뿌리거든요. 재난지원금을. 그런데 이거 뿌리는 것도 정치가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소비 진작은 안 되고 그야말로 개판이 되고 있죠. 앞으로 3차 4차 재난지원금 뿌린다는 말 이거는 거의 정답이라고 봐야 돼요. 계속 뿌릴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폭탄은 더 빨리 터질 거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